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 역대 최고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58% 급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무려 18%나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실적은 삼성전자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12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2.6배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실적의 중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부문이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4천억 원에서 17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이름 첫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매달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월 22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에게 한 통의 공문을 보냅니다.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램 가격 최대 30% 인상, 낸드 플래시 가격 5%에서 10% 인상.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습니다. 시장이 삼성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디램 가격 20%에서 30%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샌디스크도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 올렸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3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32.9%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이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격 인상입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IT 기업들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주문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한국 반도체를 비관하던 그 모건 스탠리가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를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호황이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라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목격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와 바이두도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15테라와트시입니다. 주행거리 500km짜리 전기차 55억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945테라와트시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2%씩 증가합니다.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219기가와트 규모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성장 속도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빠른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 수요의 7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조 원 규모에서 2028년 10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평균 13.13% 성장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 코리아는 국내 데이터 센터 총 수전 용량이 2024년 1.9기가와트에서 2028년 4.8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수만 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GPU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은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은 GPU지만 혈관은 메모리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메모리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성능이 곧 인공지능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고성능 메모리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00억 달러입니다. 1년 새에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만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루이지애나주에 100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49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SK가 아마존과 협력해 울산에 친환경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100메가와트급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램입니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시장의 진실을 말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의 데이터입니다. 2025년 1월 2일 DDR4 8GB의 현물 가격이 1.46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에는 5.8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00.8% 폭등했습니다. 8개월 만에 4배가 된 것입니다. DDR로도 같은 기간 4.682달러에서 6.927달러로 47.9% 상승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자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사이먼 첸 A데이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력 중 처음으로 모든 주요 스토리지 기술이 동시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입니다. 디램만이 아닙니다. SSD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메모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최고 경영자 에벤 업턴이 밝혔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120% 상승했다고. 회사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급이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을 전환했습니다. 구형 제품인 DDR4와 LPDDR4X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차세대 DDR5와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제품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바꾼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형 제품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그대로였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DDR4 가격이 DDR5보다 비싸진 겁니다. 구형 제품이 신제품보다 비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난 6월까지 DDR4와 LPDDR4 생산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로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내년 말까지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전망했습니다. 2025년 4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공급 부족 현상이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대 1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9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LPDDR4X와 LPDDR5 시리즈를 15%에서 30% 인상했습니다. eMMC와 UFS 같은 낸드 기반 스토리지는 5%에서 10% 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객들의 반응입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주문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약이 늘어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밝혔습니다. 비싸도 삼성 제품을 원한다고. 이것이 신뢰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A데이터의 사이먼 첸 회장이 말했습니다. 3분기 DDR4와 DDR5 모두 고객 주문이 안정적이라고.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 전자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낸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슨의 최고 경영자도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GPU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방대한 데이터 저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내년 낸드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시대가 왔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삼성이 결정하면 세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지배력입니다. 9월 초의 일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을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견적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스크도 뒤를 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한다고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대만의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긴장했습니다. 나냐 테크놀로지, 윈본드, 파워칩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삼성의 결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만 경제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소식에 대만 주요 메모리 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까지 가격 인상에 합류할 경우 메모리 시장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삼성의 결정을 전 세계가 기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이 디램 시장의 32.7%, 낸드 플래시 시장의 3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움직여야 시장이 진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4분기부터 디램 가격 최대 30%, 낸드 플래시 가격 5%에서 10% 인상을 단행한다고 말입니다.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메모리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구나 하고 인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고,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격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곧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도 4분기 중 가격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 상황이 가격 인상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렌드포스가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과 엣지, 디바이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량 디램과 낸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투데이 신문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으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메모리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삼성이 인상된 가격으로 고객사와 디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디램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관계자도 확인했습니다. 삼성은 모바일 메모리와 UFS 그리고 eMMC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이번 가격 인상은 글로벌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반도체 부문, 수익성 반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만든 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 질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올해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하락세를 보인 디램 가격이 올라 업계가 주목했습니다. 당시 고객사마다 구체 내용은 달랐지만 평균 인상률은 DDR4 디램이 두 자릿수대, DDR5 디램은 한 자릿수대로 결정됐습니다. DDR4는 20%, DDR5는 5% 안팎이었습니다. 삼성이 움직이자 시장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기술력에서 나오는 시장 지배력입니다. 챕터 5. 평택에서 만들어지는 기적.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거대한 단지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클린룸에서는 수백 대의 장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램 웨이퍼 수만 장이 라인을 따라 흘러갑니다. 5월 45만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웨이퍼의 규모입니다. 더는 멈추지 말자는 것이 현장의 목표입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메모리 시장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축구장 약 1000개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첨단 장비들이 빼곡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가 수십 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 넣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작업입니다. 클린룸의 청정도는 어떨까요? 1세제곱미터당 먼지 입자가 10개 이하입니다. 수술실보다 1000배나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이 여기에 집약돼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LPDDR5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2021년에는 LPDDR5X를 선보였습니다.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일시 디램 기술을 고대 역폭 메모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최초입니다. 10나노급 6세대 공정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만든 고대 역폭 메모리사를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경쟁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또다시 한 발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32.9%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SSD 시장에서 압도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를 보십시오. 삼성의 PM1733과 PM9A3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확고합니다. 최근 삼성이 QLC 기반 PS1011을 개발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로 인공지능 학습 시간을 줄입니다. 전력 소비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위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도 개발 중입니다. 저전력 디램 기반의 소캠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한 제품입니다. 평택 캠퍼스뿐만이 아닙니다. 화성 캠퍼스도 있습니다. 기흥 캠퍼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하루 24시간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밤낮 없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움직입니다. 인공지능을 가동시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택에서 시작됩니다. 모건 스탠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반토막 냈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2일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냅니다. 제목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바꿨습니다.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를 둘러싼 기회가 업계의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고. 인공지능 서버와 모바일 디램 수요 덕분에 일반 메모리 칩의 가격 변동률이 다시 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말도 했습니다. 메모리 산업의 역학이 바뀌면서 모든 곳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번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2027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메모리 호황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기술력을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능력을 제한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되찾았다고. 과거처럼 무분별한 증설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간 신중하게 투자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범용 제품은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다시 쥐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가도 들썩였습니다.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11만 5천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추세 진입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3년간 고대 역폭 메모리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며 범용 디램의 신규 생산 능력 확대가 제한적인 상태라고. 서버 디램 교체 수요 영향으로 디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이후 3년간 공급이 축소된 낸드의 가격 상승 추세도 올해 하반기부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입니다. 흥국증권의 손인준 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범용 디램과 낸드 모두 서버용 제품군 중심의 강한 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고대 역폭 메모리 출하량 회복과 파운드리 가동률 반등이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이 한국 반도체 섹터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10만 5천 원을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비슷한 수준의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금융계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9월 초만 해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8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에는 9조 원대로 상향됐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적입니다.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계속 웃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 증권가는 영업이익 10조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1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18.7%나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파운드리와 고대 역폭 메모리 관련 우려가 완화 구간에 진입했다고. 예상보다 빠른 범용 메모리 시장 회복으로 전방위적 수혜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은 더 나아갔습니다. 2023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감산 비용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며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년도 기저효과 및 감산 비용에 대한 환입 스케줄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수익성 회복, 탄력도는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BL생명 자산운용도 의견을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과거에는 경기 순환적 상품으로 봤지만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구조적 성장 동력이 생긴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월가가 한국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력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오전 8시입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시를 냅니다.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 86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왔습니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분기 최대 기록입니다. 과거 최고였던 지난해 3분기에 79조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영업이익도 놀랍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5분기 만에 10조 원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매출은 15.3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8.55%나 급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1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2.6배가 된 겁니다. 증권가 컨센서스가 1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실적이 이를 18.7%나 상회했습니다.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분기 4,100억 원 대비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8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디램 부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버용 디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고용량 디램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모바일 디램도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폰 출시로 고성능 메모리 채택이 늘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어떨까요? SSD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가 잘 팔렸습니다. PC용 SSD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도 기여했습니다.
엔비디아양 공급이 본격화됐습니다.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도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분기마다 2조 원 수준의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적자폭을 1조 원 안팎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고객사 주문이 늘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도 회복됐습니다.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수주도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부문도 좋습니다.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7이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3조 원대 중후반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더블폰 판매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도 견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호평받았습니다. 갤럭시 AI가 차별화 포인트가 됐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도 올랐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성수기 진입과 함께 1조 1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주요 고객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컸습니다.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 공급이 늘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사업도 성장했습니다. TV와 가전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입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비스포크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마는 9천억 원에서 1조 원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중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3천억 원을 샀습니다. 개인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가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매일경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경제가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속보를 냈습니다.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반도체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되찾았다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메모리 시장 1위 탈환, 고대 역폭 메모리 본격 공급, 파운드리 반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4분기 실적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더 나아가 2026년 전망도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6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이후 최고 실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날 열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투자자들은 4분기 전망과 내년 투자 계획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10월 14일은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사에서 중요한 날로 남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정상에 다시 올라선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오픈 AI 본사 회의실입니다. 임원진이 모여 있습니다. 안건은 하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 선정입니다.
여러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업체도 있습니다. 일본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기술력입니다. 신뢰성입니다. 공급 능력입니다. 챗GPT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고성능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십 개 필요합니다. 메모리 수요가 천문학적입니다. 구글이 선택한 곳도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삼성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서비스도 삼성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메타의 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바이두의 어니봇도 삼성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의 성능이 메모리 품질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없으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인공지능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GPU는 뇌라면 메모리는 신경망이라고. 신경망이 막히면 아무리 뛰어난 뇌도 무용지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성과 오픈AI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서초 사옥에서 의향서 체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4개 관계사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픈AI가 삼성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오픈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둘러봤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성은 오픈AI에 무엇을 공급할까요? 디램입니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노하우도 제공합니다. 삼성물산이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삼성 SDS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총동원됩니다. SK도 아마존과 손잡았습니다. 울산에 100메가와트급 친환경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장기적으로 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결합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가 만들어집니다. 대만도 엔비디아와 협력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수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이 예측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3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이라고. 그중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디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5%씩 커질 전망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이 예상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은 더 빠릅니다.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한 해외 언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21세기 석유는 데이터라고 했지만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외신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고. 세계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고대 역폭 메모리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시 디램 기술을 고대 역폭 메모리에 적용해 경쟁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반도체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본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벌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불황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 출신들이 반도체 기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외 유학파들도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규제를 풀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산학연 협력도 활발했습니다. 대학이 기초 연구를 했습니다. 기업이 응용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소가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강국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의 위상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평택에서 만들어진 메모리가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인공지능을 움직입니다. 챗GPT가 대답합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작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코드를 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그 아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라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과 화성과 기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됩니다. 로봇이 일상에 들어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메모리가, 더 빠른 메모리가, 더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수요를 채울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